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로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이론 첫 번째 장입니다. 직류회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회로는 첫 번째 전류, 두 번째 도선의 저항, 세 번째 옴의 법칙, 네 번째 저항의 접속, 다섯 번째 임피던스 변환, 여섯 번째 온도 변화에 따른 도체의 저항, 그리고 일곱 번째 전지의 내부 저항, 여덟 번째는 분류기와 배율기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을 공부하시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전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는 임의의 면적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 I는 시간에 단위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위를 보신다면은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 시간은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쿨롱 퍼 세크가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따라서 전하량은요, 그래서 또 임의의 시간 동안에 면적을 단위 면적을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정한 면적을 통과한 전류량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게 되면은 전체의 전하량이 된다. 자, 그래서 IT가 되겠죠. 전하량이란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가 돼서 암페어 세크가 쿨롱의 단위가 된다 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도선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의 저항입니다. 도선이니까 단면적이 원형인 도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적이 A 메타 제곱이고 길이가 L 메터이며 요 매체의 고유 저항로 고유 저항이에요. 고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죠. 그 매체에 따라서,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란 고유 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데 길이에는 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단위는 오메가를 쓰고 옴이라고 읽는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도선, 즉 도선의 지름을 D베터라고 한다면은 이 단면적의 원의 면적에 대한 공식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만약에 R 대신에 지름을 주어진다면은 R은 2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2분의 D의 제곱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과 같다. 자, 그래서 단면적 대신에 4분의 파이 D 제곱을 대입을 한다면은 로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L이 되겠죠. L은
로 파이 d의 제곱의 4배의 L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과 지름 또는 도선의 길이와의 관계는 이렇게 길이에는 비례하고 직경 전선의 직경에는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혹은 제곱분의 1에 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ohm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hm의 법칙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자, R ohm의 저항이 V볼트의 전원을 연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I 암페어라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이 저항과 전류와 전원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ohm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압, 즉 기전력은 I 곱하기 R과 같더라. 전압이니까 다니는 볼트가 되겠죠. 자, V는 IR이란 저항의 전압을 단락시키니까 연결하니까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저항에 전류가 흐른다면은 V볼트의 전압이 걸린다 또는 내부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V는 IR을 I로 식을 써본다면은 I는 R분의 V 전류니까 암페어 단위가 되겠죠. 그럼 R로 다시 정리를 해 본다면은 I분의 V ohm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식을 세 개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ohm의 법칙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전기공학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식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접속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저항의 접속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도 기본 문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외로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여러 개의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은 한 줄로 연결한다. 여기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이더라. 두 번째, 여러 줄로 연결한다. 이게 병렬이 되겠습니다. 병렬. 세 번째는 복합이죠. 직렬 연결도 있고 병렬 연결도 있다. 이거 복합이다. 그럼 직병렬이죠.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시는 분보다가 대부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자, 그래서 특징, 가장 큰 특징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줄로 연결하는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 직렬 연결된 각 저항에 같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합성 저항은 R0라고 해보겠습니다. R0는 커진다.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이 커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 줄로 연결하는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다. 그리고 합성 저항은 작아진다. 이렇게 반드시
그 개요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자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각 연결 방법별로 해서 합성 저항과 그 저항에 의한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렬 연결이죠. 직렬. 자, R1, R2의 저항에 직렬로 전원을 연결이 됐을 경우에 전류가 흐르겠고 각 저항에는 V1, V2라는 전압이 걸릴 것이다. 그럼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죠. 전압평형의 법칙에 의해서 전원 전압은 각 저항에서 발생이 되는 전압 강하, 제가 ohm의 법칙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은 각 저항에 전압이 걸린다. 이것을 전압 강하라고 하고 이 각 저항에서 발생이 되는 전압 강하의 합은 전원 전압과 같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류가 같으니까 그럼 V1은 어떻게 해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I 곱하기 V가 V는 IR이죠. I 곱하기 저항 R이 돼 있죠. 그래서 전류는 I로 같고요. 저항은 R1이에요. 그리고 전류는 I와 같고 저항은 V2는 R2에 걸리는 저항이 되겠고 전체 전압 V는 I 곱하기 합성 저항이 되겠죠. 합성 저항. IR 합성 저항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합성 저항이 될 것이다. 그럼 전체 전압이 될 것이다. 자, 각 항에 I라는 공통의 변수가 있으니까 변수로 묶어냈습니다.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R0는 그럼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숫자나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I와 약분을 하니까 R0는 R1 플러스 R2, 즉 합성 저항은 양 저항을 더하면 된다. 합성 저항은 이제 직렬 연결은 더한다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압의 분배 법칙, 전압의 분압이라고, 전압이 나누어지니까 분압 법칙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압 법칙에서 먼저 R1에 걸리는 전압 V1을 알아보자. V1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죠. 그래서 I 곱하기 R이더라. R은 R1이죠. R1. I 곱하기 R1에서 자, R1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는 R분의 V죠. I는 R0분의 전체 전압 V니까 자, 합성 저항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알아봤죠. 직렬 연결에 합성 저항은 더한다 했으니까 R1 플러스 R2분의 V가 되겠죠. 자, 이 식은 다시 저항끼리 같이 써준다면은 R2분의 R1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별해로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항에 의한 분압, 즉 전압 강하는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합분의 자기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해서 자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잘 아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합분의 자기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이 저항 R1에 의해서 분배되는 전압이다. 그래서 저항에 의한 분배 법칙 혹은 분압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투도 합분의 R1 플러스 R2분의 자기 저항 R2 곱하기 전체 전압 하니까 역시
R2에서 발생이 되는 전압 강화 또는 분배되는 전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평열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열 접속은 이와 같이 R1과 R2가 두 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두 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전체 전류를 I라고 하고 각 저항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1과 I2라고 할 경우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류 I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각 저항 R1, R2 양단의 전압 강하는 같다. 굉장히 중요하죠.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다라고. 전압이 같다라는 것은 R1과 R2의 V볼트가 같이 걸린다. R1에도 V볼트, R2에도 V볼트가 걸리기 때문에 저항 R1, R2 양단의 전압 강화가 같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전원 전압에 의한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와 같겠죠. 자, 그럼 I1은 옴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죠. 자, 그래서 R1분의 전원 전압 V는 같죠. R1에도 V볼트, R2에도 V볼트 걸리니까 그래서 R2분의 V와 같고, 전체 전류는 합성 저항분의 V와 같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식에서 양 두 개의 항에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묶어 본다면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럼 V와 V를 약분한다면은 R0분의 1이 R0 합성저항 분의 1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자, 기본 문제에서 이렇게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R0는 어떻게 되냐? R0는 자, 분자와 분모를 바꾸면은 분의 1로 하면 되겠죠.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역수를 합해서 다시 역수를 취하면은 병렬 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 두 개가 된다면은 자, 공통 분모는 R1, R2 분의 R2 플러스 R1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R0는 자, 따라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더라. 그래서 병렬 연결 두 개, 저항 두 개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두 개인 경우에는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두 개인 경우 R1, R2 병렬은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 저항에 의한 전류의 분배 법칙, 즉 분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분배니까 그래서 나뉘어진다 뭐가요? 전류가 해서 전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분류가 되니까 I1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I1이죠.
I1은 R1에 흐르는 전류니까 ohm의 법칙 I는 R분의 V죠. R1분의 V볼트다. 왜? 저항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이 V볼트로 같으니까 V볼트다라는 것을 알았고, 자, 이 식은 R1분의 1 곱하기 V인데 V는 IR이죠. 그래서 전체 전류 I 곱하기 R 합성저항. 합성저항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저항 R1과 R2가 병렬글로 걸렸을 때는 합분의 곱이더라.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자, 여기다가 V는 IR이니까 전류 I, 전체 전류 I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한다. 그럼 R1과 R1이 약분이 된다면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I가 저항 R1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전류가 된다.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2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합분의 상대 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가 R1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전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법칙은 상합이다. 분합 법칙은 자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R2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전류 I2는요, 합분의 상대저항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2에 흐르는 전류니까 상대저항은 R1이 되겠다. 곱하기 전체 전류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병렬 접속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다음 이제 임피던스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변환표입니다. 임피던스 변환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다음 카트에 있는 이 그림이 사라지니까 제가 그림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단자에서 C단자로 해서 저항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A단자, C단자, GCA. 자, 여기는 B단자, 그러면은 여기는 GAB, GBC, GCA, A단자에 이거는 GA, GC, 자, GB와 같이 자, A단자, B단자, C단자에서의 델타 결선과 Y 결선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해 봐라. 그래서 G 델타를 G Y 결선으로 변환을 한번 해봐라. 그럼 Y 결선이니까 Y 결선은 GA, GB, GC를 구하라는 얘기죠. 어떨 때? GCA, GAB, GBC를 알고 있을 때. 자, 그래서 먼저 GA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뭐를 알고 있을 때? GAB, GCA, 그리고 GBC를 알고 있을 때. 자, 그래서 GA인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저항을 모두 더하세요. GBC 플러스 GCA. 그리고 A단자, 그리고 GA는 A단자죠. 자, A단자의 저항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양쪽을 곱해줘라. A단자의 양쪽은 GAB 곱하기 GCA, 즉 다시 말해서 A가 들어가 있는
델타 결선에서의 임피던스가 되겠죠. 임피던스.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일 경우에는 G 대신에 R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임피던스일 경우는 G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단자에서 GB를 그럼 어때요? 주어진 임피던스를 다 더해라. 주어진 저항을 다 더해라. 그래서 GAB 플러스 GBC 플러스 GCA 분의 B단자에서 양쪽의 임피던스를 곱해준다. 그래서 GAB 곱하기 GBC.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의 서로 다른 임피던스일 때 임피던스를 변환해서 결선을 변환해서 어떻게 결선했나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했을 때의 각 단자에서의 임피던스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Y 결선에서 델타 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은 Y 결선에서의 임피던스예요. 또는 Y 결선에서의 저항이에요. 자, 저항과 임피던스는 G 대신에 R 대신에 G만 대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GA, GB, GC를 알고 있는데 GCA, GAB, GBC를 구해봐라라는 것이니까 먼저 GAB는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AB는 ABC 단자에서 빠져있는 문자가 뭐냐? AB가 있으니까 GC죠. 그는 GC분의, 그래서 GC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때요? GAB, GBC, 이렇게, GA, GB, GC, 요걸 알고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곱해서 더해라. 그래서 GA, GB 플러스 GB 곱하기 GC 플러스 GC 곱하기 GA.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곱해서 더했다. 하나만 더 알아봅니다. GB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ABC 세 개 문자 중에서 빠진 문자가 A더라. 그럼 위에는 주어져 있는 임피던스를 각기 순서대로 곱해서 더해라. GA, GB 플러스 GB, GC 플러스 GC, GA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법은 자, 이것을 양쪽 GA를 구하라. 그러면 A 단자 양쪽을 말하죠. 양쪽을 곱하고 아래쪽은 주어져 있는 임피던스를 합해라 해서 양곱하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 다음 그래서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어져 있는 임피던스를 순서대로 곱해서 합해라. 그래서 순곱합 이렇게 해서도 한번 외워봤습니다. 또 다른 좋은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같은 저항일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저항일 때. 같은 임피던스 마찬가지예요. 같은 임피던스일 때, 자,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예요. 제가 저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임피던스다. 혹은 저항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항, 임피던스로 했으니까 임피던스로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G. 자, 한 점에서 임피던스가 각기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Y 결선이죠. Y 결선이고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일 때는 각 임피던스가 모여 있네요. 그래서 모인다.
라고 한다면은 세 개를 모으면 삼재시 되죠. 삼지가 되더라 해서 삼지. 자, 이 그림을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Y결선 임피던스를 델타 결선 임피던스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G가 3G로 어떻게 하면은 3G가 되느냐.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면은 바로 3G가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G 델타 임피던스가 GY로 변환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3G가 G가 되려고 하면은 G 델타에 3분의 1을 곱하면은 되더라. 물론 이항을 하시면 돼요. GY는 이항을 하면은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이 됐을 때 Y 델타 결선이 델타 결선에서 3분의 1을 곱하면 Y 결선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Y 결선에 3배를 하면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더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이것은 같은 임피던스일 때 혹은 같은 저항일 때 이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하는 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6번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 증가할 경우에 도체 저항은 어떻게 변하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금속 도체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저항은 증가한다. 자, 이것만 알고 계셔도 기본 문제는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물질은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반도체, 전해질, 탄소와 같은 것은 저항이 감소한다. 어떨 때? 온도가 증가할 때 저항은 감소하는 부성 저항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도체에서는 어떻게 그럼 또는 얼마만큼 저항이 증가하나요? 자, T도시의 저항은 기준이 되는 스몰 t 저항의 1 플러스 알파 델타 T만큼의 알파가 온도 계수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질에서 저항이 올라가는 이 계수를 나타내죠. 알파는. 자, 그래서 전개를 해 보시면은 알파 스몰 t 플러스 알파 t의 RT에 RT죠. RT 플러스 RT 곱하기 알파 곱하기 델타 t가 그래서 라지 t, 즉 변경된 온도에서의 저항이죠. 그래서 변경 전의 저항에서 RT 곱하기 알파 델타 t만큼 증가하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열 전등에 불을 켰을 때와 불을 껐을 때 어떤 경우에 온도가 어떤 경우에 저항이 더 클까라는 이런 단순한 문제는 백열 전등을 켜면은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껐을 때 저항보다가 켰을 때 저항이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전지의 내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내부 저항은 전지의 접속이죠. 전지의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전지를 어떻게 같은 조건에 같은 전지를 연결하는 경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첫째 직열로 연결할 경우에, 두 번째 병열로 연결할 경우에, 세 번째 직병열이다. 직병열로 연결할 경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를 알아보느냐? 각 전지에는
각 전지에는 내부 기전력 E0와 내부 저항 R0가 있는데 이것을 같은 전지를 여러 개 연결한다. 먼저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다가 그냥 써보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합성 기전력과 합성 내부 저항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직렬로 몇 개를 연결했을 때 N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연결한 숫자만큼 곱해주면 되더라. N 곱하기 내부 기전력이 E0죠. 그럼 내부 저항은 역시 연결 개수 곱하기 내부 저항, 이제 합성 내부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합성 내부 기전력과 합성 내부 저항이죠. 내부 기전력은 변하지 않는다. 왜? 병렬 연결할 경우에는 전압이 같다.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R0는 연결 개수만큼 내부 저항을 나눠주면 되더라. 자, 그래서 직렬 연결할 경우에는 저항이 커진다. 병렬 연결을 할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작아진다 하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병렬로도 N개를 연결했을 때 그럼 직렬로 N개와 병렬로 N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열수가 M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내부 기전력과 합성 내부 저항은요. 자, 직병렬로 연결할 경우는 병렬로 연결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같아지는데 직렬로 연결하는 내부 기전력은 연결한 개수만큼 곱해주더라. N 곱하기 2조로. 자, 그럼 합성 내부 저항은요.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연결한 개수만큼 내부 저항이 증가하나 병렬로 연결하면은 연결한 조수만큼 나누어야 한다. 작아진다. 그래서 M분의 N 곱하기 R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지의 접속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분류기와 배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죠.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증대시키는 이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증대를 하려고 하나요? 해서 그 배율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배율을 M이라고 할 경우에 그 배율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 어떤 게 배율이냐? 그래서 배율을 보시면은 자, IA 해서 A는 측정기의 전류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기의 전류분의 측정을 하고자 하는 전류예요. 예를 들어서 1A의 전류계가 있는데요. 101A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전류계의 측정 범위 1A예요. 그런데 101A를 측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타버리겠죠. 그럼 배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율은 진짜 측정기의 전류 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101 하니까 101이 바로 배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A가 전류계의 측정 한도, 그리고 101이 전체 전류,
그래서 IA분의 I가 되겠습니다. IA분의 I가 배율이 되고 IA분의 I는 측정기의 저항을 RA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배율기 분류기 여기서는 이제 전류계니까 분류기의 저항을 RS 분류한다 이것을 병렬 연결하니까 션트해서 RA라고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요 저항만의 비로 본다면은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RS분의 RS 플러스 RA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전체 저항의 저항 그래서 RS 플러스 RA 그리고 RA는 반비례하니까 R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은 어떻게 해요? RS분의 RS 플러스 RS분의 RA가 되니까 이거 1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RS분의 RA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 이 식은 어떻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M-1 자, 1이 덩어를 중심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이 RS분의 RA가 돼서 RA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자 R 내부 저항은 여기 곱하면은 M-1에 RS와 같고 이 RS는 M-1분의 RA와 같다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바로 여기 나오죠. 분류기에서 분류기의 내부 저항을 구하라 해서 분류기의 내부 저항은요. 내부 저항은 전류를 측정하니까 전류는 R분의 V와 같아서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이 배율 M-1의 배율을 측정기의 내부 저항을 내부 저항 RA죠. 를 M-1로 나눈 것과 같다. 뭐가? 분류기의 내부 저항이. 자, 이렇게 해서 꼭 RS는 M-1분의 RA가 되더라 하는 것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겠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배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율기는요. 전압계예요. 전압계에서 V죠. 이렇게 V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정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측정 범위를 정대하기 위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RV, 외부의 즉 배율기의 외부에 연결하는 저항인 배율계의 내부 저항을 RM이라고 했습니다. 배율이니까 이 곱한다라는 거죠. 곱한다는 게 배율이 R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율이란 뭐와 같으나요? 그래서 측정기 VA의 전압이니까 V의 전압, 이게 전압계의 전압분에 측정하고자 하는 전체 전압을 이게 배율이라고 하며 이 배율은 RV분의 RV 플러스 RM과 같아서 RV분의 RV 플러스 RV분의 RM은요,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RV분의 RM과 같아서 얘가 배율이 되죠. 배율이 되니까 1을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RM 곱하기 M-1은요 RV와 같으니까 이 배율기의 내부 저항은 그래서 배열기의 내부 저항 한번 보겠습니다. M-1과 같아서 RV분의 RM 여기 됐네요. 바로 됐네요. 그렇죠. RM은 M-1 곱하기 RV 해서 배율기의 내부 저항은 전압계의 내부 저항에 M-1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V는 I 곱하기 R 해서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니까 M-1을 곱하면 된다. 왜 하필 M-1인가요? 왜 일부분은 전압계가 담당을 하니까 문제는 M-1만큼만 분류기에서 담당을 하면 되죠. 그래서 분류계가 담당하는 전압이 M-1이니까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니까 M-1만큼을 전압계의 내부 저항에 곱한 저항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어디에? 전압계에. 자, 이렇게 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정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병렬로 이 전류계와 병렬로 저항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 설치하는 저항을 RS라고 하는데요. 이 RS는 어떻게 해요? M-1분의 RA 즉 전류계의 내부 저항의 M-1을 나누어서 왜? I는 R분의 V 해서 저항과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율기는 전압계죠.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정대하기 위하여 외부의 직렬로 RM 배율기의 저항이니까 RM이었어요. RM은요 M-1 곱하기 RV가 되겠죠. 왜? V는 IR로 해서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니까 이 배율계가 담당하는 M-1배를 전압계의 내부 저항에 곱하면은 바로 배율계의 내부 저항이 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자, 이상으로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첫 번째 장 직류 회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